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더 룰입니다. 저자는 닥터 매직, 본명은 이도형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뿌리 깊은 한의원 원장, 노화 방지와 장수를 중심적으로 연구하는 한의사다. 진맥의 비결을 알기 위해 학부 시절부터 명상법과 기공을 두루 익혔다. 한국 주식계의 고수들과 경영자들, 각계각층의 유명인사들을 진료하며 알아낸 그들만의 성공 비법이 기공과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기운의 원리와 밀접함을 깨닫고 이에 대해서 오랜 시간 강의해왔다. 우리는 인생이 끝날 때까지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주는 당신에게 그러한 방법을 전혀 가르쳐주지 않을 셈일까요? 아닙니다. 창조주나 우주는 친절하게 가르쳐주지 않을 뿐 사실은 여러분에게 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으로요. 만약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가 있다면 그의 뜻은 자연의 법칙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뭔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면 하늘의 뜻대로 자연 법칙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늘의 뜻이나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서 그렇게 이루고자 하면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개미가 어떤 지푸라기를 열심히 옮기고 있습니다. 아마 집의 재료인 모양입니다. 당신은 그 사안이 더 중요한지, 개미가 아까 옮겼던 과자 부스러기가 더 중요한지, 어제 옮긴 개미 사체가 더 중요한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이처럼 신의 기준에서 보면 어쩌면 당신의 모든 고민이 전부 고만고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신이 당신의 마음속에 있고 또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안이 더 중요한 것들만 들어줄 수 없습니다. 사안이 중요한 것도 나중에 생각이 바뀌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가령 자살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만 죽고 싶다. 그러나 막상 물에 뛰어들어 숨이 막히는 순간 너무 괴롭습니다. 다급하게 생각합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불과 1분도 안 돼서 생각이 극과 극으로 바뀌었습니다. 삶과 죽음만큼 중요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조차 매 순간마다 바뀝니다. 창조주와 당신의 생각 사이에 직통 채널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는 족족 신이 그것을 들어준다면 어떨까요? 정말 행복하겠죠?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세상과 당신의 인생은 어느 한순간에 엉망이 될 거니까요. 예를 들어, 이 음식 너무 맛있어서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르겠어. 아, 오늘 기분 더럽네. 그냥 죽고 싶어. 이런 말 생각 하나에 당신의 인생은 바로 끝날 겁니다. 생각은 이처럼 종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범위 내에서만 노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제멋대로 나쁜 생각도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생각은 물질 세상에 특별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그냥 당신의 머릿속에서 머물게 억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신이 당신에게 마련한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평범한 생각의 영역, 이 안전 박스 내에서 당신의 일상 생각 거의 전부가 이루어집니다. 안전 박스 내의 어떤 생각에도 신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신을 원망하고 저주해도 그에 따른 벌을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에 대한 경배나 절실한 부탁에도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희망이든 절망이든 기도든 저주든 모든 당신의 생각이 그냥 평범한 생각의 영역에서 맴돈다면 우주와 신은 당신에게 거의 무관심하게 반응할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생각의 에너지가 저 레벨에 있어서 외부 반응도 미약합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법칙에 따라 안전박스 내에서 벌어지는 생각들이 외부에 영향을 못 미친다면 안전박스 바깥으로 나오게 만들면 됩니다. 당신의 뇌파가 베타파를 벗어나는 유형일 때 당신 주위에는 뭔가 평범하지 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쨌든 일상의 마음을 뛰어넘는 강력한 뇌파가 아니면 소원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임계점을 뛰어넘는 강력한 힘을 지닌 생각만이 그 목적한 바에 다가갈 확률을 높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강력한 뇌파, 그 임계점을 뛰어넘는 힘을 지닌 생각, 이 두 가지입니다. 우주가 빈틈없이 조화를 유지하며 나아가려면 항상 일정하게 작용하는 법칙이 필요하고 그 법칙대로 모든 만물이 연결되어 작용합니다. 그래서 신은 누구 하나를 위해서 매번 따로따로 우주를 움직이는 것보다 전체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자연 법칙을 통해 그 뜻을 표현합니다.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룰, 그것이 바로 자연 법칙입니다. 앞에서는 신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그 이치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물론 우주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너무 끔찍합니다. 우주는 단지 우연히 생겼고 당신도 우연히 생겼다는 의미니까요. 그렇다면 당신의 인생 역시 어떠한 목적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무의미하게 왔다가 무의미하게 가는 그런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현실의 우주는 자연 법칙에 의해 돌아가고 당신은 그 안에 놓여 있습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 자연의 법칙을 영리하게 이용하여 당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면 됩니다. 그러나 우주와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신이 존재하지 않을 확률보다 존재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연의 법칙을 모르고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노력한다면 당신은 지금의 한계를 벗어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부와 성공은 당신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세상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자격을 갖추고 나서 세상에다 부와 성공을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선물 받을 자격이라는 말처럼 본인의 치열한 노력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우주 전체의 모든 물질과 존재는 파장이 같은 진동수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모두 파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도 전기자장이 존재하고 지금도 당신의 몸은 끊임없이 전기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뇌파 역시 파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파장이 같은 진동수에 공명하는 것은 예외가 없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비결은 주파수 채널을 맞추는 것입니다. 앞장에서 당신이 평소 바라는 마음, 명상,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이 안전박스 바깥을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전박스는 흔히 잡념의 영역에 있습니다. 당신이 잡념을 가질 때 그 뇌파로 다른 소원을 빌거나 기도해봐야 별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주파수를 바꿔야 합니다. 아래의 낮은 주파수는 고요함이며 일반 뇌파는 잡념입니다. 위에 높은 주파수는 흥분입니다. 이렇게 3단계의 뇌파 주파수 중에 당신이 평소에 생각하는 느낌보다 더 차분한 상태에 있거나 더 흥분이 돼야 당신의 생각이 특별한 힘을 가집니다. 인류의 지혜가 누적된 종교는 이 원리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도를 봐도 그렇습니다.
졸듯이 조용히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방언과 함께 아주 시끄럽게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낮은 주파수 영역대로 내려가든지 아니면 높은 주파수 영역대로 올라가는 행위입니다. 기도를 하든 명상을 하든 소원을 빌든 평소 생각하던 상태 그대로 해서는 잡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조금 더 마음이 고요하거나 흥분해서 자신을 잊는 단계까지 갔을 때 비로소 위력을 가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평소 잡념의 영역에서 시도했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교감의 법칙은 주파수 채널을 일상적인 느낌의 생각에서 벗어나게 바꾸는 것, 그것이 기본 비결입니다. 어떤 책에서는 채널을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라고 하는데 이는 똑같은 잡념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위력을 지니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이 채널을 바꿔 생각의 느낌을 더 고요하게 갖거나 흥분 상태로 바꾼다면 소원이 쉽게 이루어질까요? 죄송하지만 여기에는 아직 절대적인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명상이나 기도나 할 것 없이 마음이 극도로 고요해지면 대부분은 졸게 됩니다. 명상이나 기도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졸지만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비결이 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을 도우미로 쓰는 것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걸어가면서 누구와 대화한다고 합시다. 이때 발걸음을 신경 씁니까? 무의식이 알아서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체면술에는 오늘 당신이 길을 걸으면서 거리에 어떤 간판이 있었는지 당신이 기억하지 못해도 최면을 걸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생각나는 간판은 얼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다 알고 있습니다. 최면을 걸어보면 많은 수의 간판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면서 걸을 때도 무의식은 이것저것 다 보고 정보를 저장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재주 많은 무의식은 당신이 미리 입력한 주문에 항상 충실합니다. 그래서 명상이나 기도를 할 때 이 무의식의 능력을 동원하는 겁니다. 무의식에 목적하는 바를 미리 정확히 주문하는 게 그 비결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부자가 되는 소원을 비는 명상을 한다면 시작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이번 명상으로 부자가 된다. 원래 무의식은 영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명상을 하다가 졸더라도 방관하며 지켜봅니다. 당신이 원하는 바를 안다 할지라도 미리 주문하지 않으면 대신 나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주문하면 그대로 행동에 옮깁니다. 주문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할수록 효과가 있습니다. 무의식은 당신이 신경 쓰지 않더라도 업무 볼 때 정확하게 키보드로 타자를 쳤듯이 이제부터는 명상에서 졸더라도 당신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해냅니다. 무의식에 미리 명령하는 원리를 모르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숨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일일이 들이쉬고 내쉬고 생각하지 않아도 24시간 늘 작동합니다. 이렇게 무의식이 당신 대신 24시간 작동하게 만들면 그 효과는 천양지차입니다. 당신이 하루 5분 명상에서 발산하는 파장과 24시간 내내 발산되는 파장이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러니 무의식이 당신 대신 늘 끌어당김의 파장을 발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작동하게 만드는 비결을 밝힙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키보드 타자도 거듭된 훈련으로 생긴 결과물입니다. 계속 엉뚱한 키도 누르게 되고 속도도 느리지만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니 시스템처럼 탄생합니다.
자동차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기어도 신경 쓰고 밖의 상황에 따라 브레이크와 엑셀을 바꿔봤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면 알아서 저절로 손이 가고 발이 갑니다. 모두 거듭되는 반복으로 프로그램화된 것입니다. 성공과 부의 가장 중요한 비결은 무의식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반복만 한다고 이런 프로그램화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이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부자 되기를 시도했을 때 대다수가 실패하는 1위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화를 위해 반복 이외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정확하게 무의식에 명령하면 됩니다. 무의식에 상상이 한 번 흩어지지 않고 반복할 때마다 서로 얽혀서 프로그램화가 되길 원한다라고 명령만 내리면 됩니다. 나뭇가지가 허공에서 흩어지지 않고 서로 달라붙어 얽히게 하는 것. 이게 나뭇가지라는 재료가 까치집이라는 쓸모 있는 결과물로 바뀌는 원리입니다. 이처럼 명상할 때 무의식이 일회성으로 돕는 것은 힘이 별로 강하지 않습니다. 그저 흩어지는 하나의 나뭇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프로그램화가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숨쉬는 것처럼 알아서 무의식이 파장을 수시로 발산하기 시작하며 결국 까치집처럼 얽힙니다. 당신의 끌어당김 시스템은 이렇게 완성됩니다. 다음은 실제 적용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시험에 합격을 바라면 이 문장이 입에 붙을 정도로 자주 반복해야 합니다. 평소에 밥을 먹다가도 무의식적으로 합격이란 단어가 튀어나올 정도로 반복하십시오. 친구랑 이야기하다가도 합격이 튀어나올 정도로 해야 합니다. 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말로 내뱉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무수히 반복하며 하루에 2번 이상 명상할 때마다 당신 무의식에게 구체적으로 주문하십시오. 내가 하는 이런 시도들이 무의식의 합격 프로그램이 되어서 늘 작동한다.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당신이 신경 쓰지 않는 순간에도 무의식은 끊임없이 합격을 기원하는 그런 파장을 생성하여 발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명상이 어렵다면 잘 때 하는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직전에 침대에 누웠을 때 매일 실행하면 됩니다. 내 무의식이 나를 도와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을 성공에 이르도록 한다. 그리고 나의 무의식은 부자 프로그램을 만들어 늘 작동시킨다. 이렇게 반드시 무의식에게 먼저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원하는 바를 계속 중얼거립니다. 나는 부자가 된다. 나는 부자가 된다. 부자가 된다. 그러다 조금 시간이 경과하면 눈을 감고 마음으로 부자를 중얼거립니다.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벌써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깨어있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명상보다 조금 모자라지만 제법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건 잘 때 당신의 뇌파가 알파파로 바뀌면서 명상에 준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명상이나 소원을 상상하는 것도 집중하고 몰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잡생각이 자꾸 떠올려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좋은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심호흡을 반복해서 뇌파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명상에 들어가는데 당신이 원하는 미래의 장면을 상상하되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해서 상상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의 당신 얼굴, 주위 사람 얼굴 표정 등을 시각적으로 상상합니다. 그리고 기쁨의 감정에 저절로 웃음이 나올 정도로 기쁜 마음을 채웁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맛보는 미각, 좋은 집에서 나는 냄새와 축하 꽃다발 향기 후각,
그리고 유쾌한 음악이나 달콤한 말을 듣는 청각 등 아주 생생하게 진짜 현실처럼 모든 것을 상상해보면 상상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집중입니다. 그래도 잡념이 들 때는 다른 요령이 있습니다. 바로 반복 호출입니다.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의식이 자꾸 되돌아오게 하는 그런 호출입니다. 예를 들어 단전 호흡이라는 동양의 오래된 명상법이 있습니다. 단전에 집중해서 명상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 호흡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단전을 계속 떠올리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호흡을 들이쉴 때도 단전, 내쉴 때도 단전, 이렇게 말로 내뱉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한 곳에 집중하는 생각의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바로 믿음입니다. 종교나 명상에서 말하는 믿음은 절대적이고 절대적인 확신을 말합니다. 볼펜을 공중에 던지면 땅으로 떨어집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공중에 떠 있지 않습니다. 이 일에 대한 당신의 느낌은 어떠합니까? 조금이라도 의심이 듭니까? 추워도 의심도 들지 않는 상태, 그 확신을 믿음이라고 정의해야 합니다. 그 상태가 아니면 믿음이 아닙니다. 가짜 믿음, 유사 믿음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래도 좀 더 빠른 성공을 원한다면 가능한 요령이 있습니다. 말이 갖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말은 생각이 담긴 파장으로서 힘을 발휘합니다. 당신이 명상으로 소원을 상상할 때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미래를 말로 확정지어 말하는 것입니다. 가령 통장에 1,000만 원을 모으는 것을 원한다면 내 통장에 1,000만 원이 생겼다. 나는 세상에 대단히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요령입니다. 이때 집중의 원리를 응용해서 그에 맞는 감각까지 가져오면 더욱 좋습니다. 그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느낌일지 신나는 기분과 통장을 만지는 촉감 등등 구체적 상황을 상상하세요. 마치 철저히 믿는 것과 유사한 반응이 우리 우주에는 일어납니다. 마음의 힘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는 손길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소원을 바라든 가장 중요한 진짜 소원인 행복을 항상 중심에 놓고 사는 현명함을 갖추길 바랍니다. 당신이 비록 큰 부자가 아니지만 오늘 먹는 아이스크림 하나에 의식을 모아 행복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바쁘다는 핑계로 늘 다른 곳만 바라본다면 지금 곁에 있는 최소한의 행복도 보지 못하고 하루가 가고 그렇게 10년도 가는 법입니다. 행복은 적립식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오늘 누릴 최소한의 작은 행복은 발견하면서 가야 합니다.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발견해서 적립하면 적립할수록 당신의 인생에서 큰 성공을 부르는 플러스 에너지가 되어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앞에서 제가 유유상종, 교감의 원리를 강조하는 것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오늘이 10년, 20년 뒤에 다시 간절히 돌아오고 싶은 그런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소중한 가족, 친구, 그리고 귀여운 개나 고양이가 있을 겁니다. 거리에 당신이 더 눈여겨볼 풍경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쩌면 10년 뒤, 20년 뒤에는 그들이 그 풍경들이 아예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당신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소원이나 목표를 정하려면 더 현명하게 정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몇 번의 시도가 실패하다 보면 청춘이 다 가고
적절한 시기를 놓치고 맙니다. 그러니 현명한 선택을 하려면 당신에게 승산이 높은 일을 선택하고 그 성공으로 시간의 자유를 얻으십시오. 그 자유로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즐기는 것이 낫습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시간과 물질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함입니다. 제 가까운 지인 중에 주식 천재란 별명을 가진 최고의 주식 고수가 있습니다. 그는 종잣돈 1,000만 원으로 무려 몇천억의 주식의 자산을 불린 한국 주식계의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어떻게 1,000만 원이 1억, 10억도 아니고 무려 몇천억이나 되는 그런 돈이 되었을까요? 그의 비법은 바로 내면의 소리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나깨나 늘 주식에 집중하고 꿈에도 주식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집중을 하며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고도 내면의 소리를 100% 믿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을 크게 비중을 실어서 샀는데 주가가 자꾸 오릅니다. 내면의 소리는 10배라고 말하지만 그는 상식적으로 10배까지 안 갈 거라고 판단하여 2배의 이익만 보고 내다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뒤에 진짜 10배 오르는 것을 보고 두고두고 후회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요인은 몇 가지 더 있지만 그 중에서 내면의 소리를 제대로 활용하여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내면의 소리 구별의 핵심은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계속 관찰해야만 느낄 수 있는 미묘한 차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많이 해본 사람이 유리합니다. 굳이 명상이 아니더라도 생각을 종이에 계속 적으면서 고민하다 보면 문득 다른 느낌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상당수가 종이에 계속 생각을 적는 습관이 있습니다. 자기 내면의 소리를 종이에 이끌어내는 작업들입니다. 남의 강의를 들을 때 요점을 적는 것처럼 무언가 중요한 사항을 꼼꼼히 기록하는 습관이 아니라 마치 낙서처럼 자신의 생각을 이것저것 끊임없이 아무 것이나 적어나가는 방법입니다. 이를테면 차를 운전하다가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나빠졌는데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길을 걷다가 저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생각과 함께 기분이 좋아졌는데 그쪽으로 가보니 정말 반가운 사람과 마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에 주의할 점은 생각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떠올리려고 할 때는 잡념의 영역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시간 낭비의 개념. 당신이 노는 게 시간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뭔가를 대충 하는 것이 진정한 시간 낭비입니다. 당신이 무심코 해오던 방식이 실제로는 시간이 줄줄 새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무난하게 책을 읽고 무난하게 서류를 보고 이렇게 하면 당신은 평범하게 살게 됩니다. 평범한 삶의 습관이 당신의 인생도 평범하게 만드는 겁니다. 특별한 인생을 살려면 당신의 습관도 보다 특별해야 합니다. 남보다 더 많이 일하는 것은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할 때 정신 에너지를 쏟아서 남다르게 해야 됩니다. 야구 선수들은 타석에서 집중하다가 순간적으로 공이 느리게 보이거나 더 커져 보이는 것과 같은 착각이 드는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역시 몰입이 주는 현상입니다. 창조적 능력이 필요한 작업들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보입니다. 몇 시간 동안에도 진척이 없던 것이 몰입하는 순간 한 번에 해결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그러나 매번 당신의 정신 에너지를 몰입해서 쏟아부을 수는 없습니다. 지쳐서 당신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몰입에 필요한 것이 이완입니다.
운동을 떠올려 보십시오. 신체를 단련할 때에도 휴식과 고강도 자극, 휴식과 고강도 자극, 이런 식으로 점점 더 강하게 만듭니다. 정신 에너지 단련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됩니다. 사실 운을 바꾸기 위해 습관을 고치는 대상은 4대 습관이 있습니다. 시간이 첫째이며, 둘째는 중독이나 집착, 셋째는 음식 습관, 넷째는 자세 습관입니다. 집착을 비울수록 당신은 오히려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이성을 사귈 때 관심이 지나치다면 상대가 부담스러워져서 오히려 도망가듯이 복도 그러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면 오히려 복이 달아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노력하는 자세가 가장 행운이 찾아오기 좋은 토양입니다. 그러니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려면 목표에 대해서 너무 강박관념을 가지지 말고 항상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현실적인 예로 당신이 너무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한 인상을 풍기면 상대방들이 사업이나 거래하기 꺼려 한다는 걸 떠올려 보십시오. 다음은 음식 습관입니다. 식물은 사람의 관점에서는 거의 의식이 없지만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나 돼지, 닭 모두 생각을 하는 동물입니다. 고기를 먹으면 동물이 가진 생각의 파장이 에너지의 흔적으로 남아서 같이 흡수가 됩니다. 에이 선생님, 저는 평생을 육식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요? 아마 당신도 이런 의문을 지닐 것입니다. 사실 평소에 육식을 한다고 한들 그것에 섞인 정신에너지 파장은 매우 미미해서 무시해도 될 수준입니다. 당신이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정신에너지를 단련할 때는 당신의 파장이 혼잡해져서 잡념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식의 몰입이나 명상이 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민감도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즉, 당신이 소원을 이룰 때 사용하는 정신 에너지의 질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점을 치는 사람들은 한동안 육식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스님들이 육식을 금하는 이유도 살생 문제도 있지만 마음이 혼탁해지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도가에서도 이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다음은 자세 습관입니다. 척추 상태가 당신의 운과 밀접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척추가 어떻게 운과 연결이 될까요? 왜 동서고금의 명상법들이 유독 인체의 척추를 중요시 여길까요? 척추가 인체에서 정신 파장의 안테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두개골 안에는 뇌가 있고 뇌 척수액이 둥둥 떠 있습니다. 뇌를 둘러싼 뇌 척수액은 평소 뇌의 생각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물질입니다. 척추에는 뇌 척수액이 흐르고 뇌의 연장선인 신경다발이 지나갑니다. 이 뇌 척수액과 신경다발이 인체 내에서 길게 뻗어가며 흡사 핸드폰에 내장된 막대 안테나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뇌가 신호 발생기라면 이와 연결된 긴 막대기 척추는 안테나입니다. 이 막대형 신경 구조가 정신 에너지에 민감하게 공명하기 때문에 우주의 기운을 받고 당신의 생각을 퍼뜨리는 것에 척추가 뇌와 함께 위력을 더합니다. 이런 이유로 척추의 상태가 균형이 잡혀 뇌 척수액 순환이 원활할수록 당신은 정신 에너지를 외부로 더욱 강력하게 발산하고 외부의 파장도 더욱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손길에 운 에너지와 잘 소통이 되어 원하는 바를 더 잘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도 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스스로 돕는 자는 곧 돕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돕기도 하고 남도 돕는 마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하늘이 도울 것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바로 나아지지 않는다면 당신이 앞으로 더 추락할 에너지가 강한 상태에서 시작한 겁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하더라도 하늘이 그 비극적 미래를 꾸준히 없애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희극이 비극으로 역전해서 당신이 실제로 좋아지는 순간이 벌어질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기대를 안 하고 읽었는데요. 생각보다 내용이 많이 좋았습니다. 시크릿이나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그런 동양 철학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는 다른 좋은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더 룰입니다. 저자는 닥터 매직, 본명은 이도형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뿌리 깊은 한의원 원장, 노화 방지와 장수를 중심적으로 연구하는 한의사다. 진맥의 비결을 알기 위해 학부 시절부터 명상법과 기공을 두루 익혔다. 한국 주식계의 고수들과 경영자들, 각계각층의 유명인사들을 진료하며 알아낸 그들만의 성공 비법이 기공과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기운의 원리와 밀접함을 깨닫고 이에 대해서 오랜 시간 강의해왔다. 우리는 인생이 끝날 때까지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주는 당신에게 그런 방법을 전혀 가르쳐주지 않을 셈일까요? 아닙니다. 창조주나 우주는 친절하게 가르쳐주지 않을 뿐 사실은 여러분에게 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으로요. 만약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가 있다면 그의 뜻은 자연의 법칙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뭔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면 하늘의 뜻대로 자연 법칙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늘의 뜻이나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서 그렇게 이루고자 하면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개미가 어떤 지푸라기를 열심히 옮기고 있습니다. 아마 집의 재료인 모양입니다. 당신은 그 사안이 더 중요한지, 개미가 아까 옮겼던 과자 부스러기가 더 중요한지, 어제 옮긴 개미 사체가 더 중요한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이처럼 신의 기준에서 보면 어쩌면 당신의 모든 고민이 전부 고만고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신이 당신의 마음속에 있고 또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안이 더 중요한 것들만 들어줄 수 없습니다. 사안이 중요한 것도 나중에 생각이 바뀌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가령 자살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만 죽고 싶다. 그러나 막상 물에 뛰어들어 숨이 막히는 순간 너무 괴롭습니다. 다급하게 생각합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불과 1분도 안 돼서 생각이 극과 극으로 바뀌었습니다. 삶과 죽음만큼 중요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조차 매 순간마다 바뀝니다. 창조주와 당신의 생각 사이에 직통 채널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는 족족 신이 그것을 들어준다면 어떨까요? 정말 행복하겠죠?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세상과 당신의 인생은 어느 한순간에 엉망이 될 거니까요. 예를 들어 이 음식 너무 맛있어서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르겠어. 아, 오늘 기분 더럽네. 그냥 죽고 싶어. 이런 말 생각 하나에 당신의 인생은 바로 끝날 겁니다. 생각은 이처럼 종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범위 내에서만 노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제멋대로 나쁜 생각도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생각은 물질 세상에 특별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그냥 당신의 머릿속에서 머물게 억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신이 당신에게 마련한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평범한 생각의 영역, 이 안전 박스 내에서 당신의 일상 생각 거의 전부가 이루어집니다. 안전 박스 내의 어떤 생각에도 신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신을 원망하고 저주해도 그에 따른 벌을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에 대한 경배나 절실한 부탁에도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희망이든 절망이든 기도든 저주든 모든 당신의 생각이 그냥 평범한 생각의 영역에서 맴돈다면 우주와 신은 당신에게 거의 무관심하게 반응할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생각의 에너지가 저 레벨에 있어서 외부 반응도 미약합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법칙에 따라 안전박스 내에서 벌어지는 생각들이 외부에 영향을 못 미친다면 안전박스 바깥으로 나오게 만들면 됩니다. 당신의 뇌파가 베타파를 벗어나는 유형일 때 당신 주위에는 뭔가 평범하지 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쨌든 일상의 마음을 뛰어넘는 강력한 뇌파가 아니면 소원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임계점을 뛰어넘는 강력한 힘을 지닌 생각만이 그 목적한 바에 다가갈 확률을 높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강력한 뇌파, 그 임계점을 뛰어넘는 힘을 지닌 생각, 이 두 가지입니다. 우주가 빈틈없이 조화를 유지하며 나아가려면 항상 일정하게 작용하는 법칙이 필요하고 그 법칙대로 모든 만물이 연결되어 작용합니다. 그래서 신은 누구 하나를 위해서 매번 따로따로 우주를 움직이는 것보다 전체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자연 법칙을 통해 그 뜻을 표현합니다.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룰, 그것이 바로 자연 법칙입니다. 앞에서는 신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그 이치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물론 우주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너무 끔찍합니다. 우주는 단지 우연히 생겼고 당신도 우연히 생겼다는 의미니까요. 그렇다면 당신의 인생 역시 어떠한 목적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무의미하게 왔다가 무의미하게 가는 그런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현실의 우주는 자연 법칙에 의해 돌아가고 당신은 그 안에 놓여 있습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 자연의 법칙을 영리하게 이용하여 당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면 됩니다. 그러나 우주와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신이 존재하지 않을 확률보다 존재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연의 법칙을 모르고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노력한다면 당신은 지금의 한계를 벗어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부와 성공은 당신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세상으로부터 선물 받을 자격을 갖추고 나서 세상에다 부와 성공을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선물 받을 자격이라는 말처럼 본인의 치열한 노력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우주 전체의 모든 물질과 존재는 파장이 같은 진동수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모두 파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도 전기자장이 존재하고 지금도 당신의 몸은
끊임없이 전기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뇌파 역시 파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파장이 같은 진동수에 공명하는 것은 예외가 없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비결은 주파수 채널을 맞추는 것입니다. 앞장에서 당신이 평소 바라는 마음, 명상,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이 안전박스 바깥을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전박스는 흔히 잡념의 영역에 있습니다. 당신이 잡념을 가질 때 그 뇌파로 다른 소원을 빌거나 기도해봐야 별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주파수를 바꿔야 합니다. 아래의 낮은 주파수는 고요함이며 일반 뇌파는 잡념입니다. 위에 높은 주파수는 흥분입니다. 이렇게 3단계의 뇌파 주파수 중에 당신이 평소에 생각하는 느낌보다 더 차분한 상태에 있거나 더 흥분이 돼야 당신의 생각이 특별한 힘을 가집니다. 인류의 지혜가 누적된 종교는 이 원리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도를 봐도 그렇습니다. 졸듯이 조용히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방언과 함께 아주 시끄럽게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낮은 주파수 영역대로 내려가든지 아니면 높은 주파수 영역대로 올라가는 행위입니다. 기도를 하든 명상을 하든 소원을 빌든 평소 생각하던 상태 그대로 해서는 잡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조금 더 마음이 고요하거나 흥분해서 자신을 잊는 단계까지 갔을 때 비로소 위력을 가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평소 잡념의 영역에서 시도했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교감의 법칙은 주파수 채널을 일상적인 느낌의 생각에서 벗어나게 바꾸는 것, 그것이 기본 비결입니다. 어떤 책에서는 채널을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라고 하는데 이는 똑같은 잡념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위력을 지니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이 채널을 바꿔 생각의 느낌을 더 고요하게 갖거나 흥분 상태로 바꾼다면 소원이 쉽게 이루어질까요? 죄송하지만 여기에는 아직 절대적인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명상이나 기도나 할 것 없이 마음이 극도로 고요해지면 대부분은 졸게 됩니다. 명상이나 기도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졸지만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비결이 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을 도우미로 쓰는 것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걸어가면서 누구와 대화한다고 합시다. 이때 발걸음을 신경 씁니까? 무의식이 알아서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체면술에는 오늘 당신이 길을 걸으면서 거리에 어떤 간판이 있었는지 당신이 기억하지 못해도 최면을 걸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생각나는 간판은 얼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다 알고 있습니다. 최면을 걸어보면 많은 수의 간판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면서 걸을 때도 무의식은 이것저것 다 보고 정보를 저장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재주 많은 무의식은 당신이 미리 입력한 주문에 항상 충실합니다. 그래서 명상이나 기도를 할 때 이 무의식의 능력을 동원하는 겁니다. 무의식에 목적하는 바를 미리 정확히 주문하는 게 그 비결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부자가 되는 소원을 비는 명상을 한다면 시작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이번 명상으로 부자가 된다. 원래 무의식은 영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명상을 하다가 졸더라도 방관하며 지켜봅니다. 당신이 원하는 바를 안다 할지라도 미리 주문하지 않으면 대신 나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주문하면 그대로 행동에 옮깁니다.
주문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할수록 효과가 있습니다. 무의식은 당신이 신경 쓰지 않더라도 업무 볼 때 정확하게 키보드로 타자를 쳤듯이 이제부터는 명상에서 졸더라도 당신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해냅니다. 무의식에 미리 명령하는 원리를 모르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숨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일일이 들이쉬고 내쉬고 생각하지 않아도 24시간 늘 작동합니다. 이렇게 무의식이 당신 대신 24시간 작동하게 만들면 그 효과는 천양지차입니다. 당신이 하루 5분 명상에서 발산하는 파장과 24시간 내내 발산되는 파장이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러니 무의식이 당신 대신 늘 끌어당김의 파장을 발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작동하게 만드는 비결을 밝힙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키보드 타자도 거듭된 훈련으로 생긴 결과물입니다. 계속 엉뚱한 키도 누르게 되고 속도도 느리지만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니 시스템처럼 탄생합니다. 자동차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기어도 신경 쓰고 밖의 상황에 따라 브레이크와 엑셀을 바꿔봤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면 알아서 저절로 손이 가고 발이 갑니다. 모두 거듭되는 반복으로 프로그램화된 것입니다. 성공과 부의 가장 중요한 비결은 무의식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반복만 한다고 이런 프로그램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부자 되기를 시도했을 때 대다수가 실패하는 1위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화를 위해 반복 이외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정확하게 무의식에 명령하면 됩니다. 무의식에 상상이 한 번 흩어지지 않고 반복할 때마다 서로 얽혀서 프로그램화가 되길 원한다라고 명령만 내리면 됩니다. 나뭇가지가 허공에서 흩어지지 않고 서로 달라붙어 얽히게 하는 것. 이게 나뭇가지라는 재료가 까치집이라는 쓸모 있는 결과물로 바뀌는 원리입니다. 이처럼 명상할 때 무의식이 일회성으로 돕는 것은 힘이 별로 강하지 않습니다. 그저 흩어지는 하나의 나뭇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프로그램화가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숨쉬는 것처럼 알아서 무의식이 파장을 수시로 발산하기 시작하며 결국 까치집처럼 얽힙니다. 당신의 끌어당김 시스템은 이렇게 완성됩니다. 다음은 실제 적용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시험에 합격을 바라면 이 문장이 입에 붙을 정도로 자주 반복해야 합니다. 평소에 밥을 먹다가도 무의식적으로 합격이란 단어가 튀어나올 정도로 반복하십시오. 친구랑 이야기하다가도 합격이 튀어나올 정도로 해야 합니다. 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말로 내뱉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무수히 반복하며 하루에 2번 이상 명상할 때마다 당신 무의식에게 구체적으로 주문하십시오. 내가 하는 이런 시도들이 무의식의 합격 프로그램이 되어서 늘 작동한다.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당신이 신경 쓰지 않는 순간에도 무의식은 끊임없이 합격을 기원하는 그런 파장을 생성하여 발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명상이 어렵다면 잘 때 하는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직전에 침대에 누웠을 때 매일 실행하면 됩니다. 내 무의식이 나를 도와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을 성공에 이르도록 한다. 그리고 나의 무의식은 부자 프로그램을 만들어 늘 작동시킨다. 이렇게 반드시 무의식에게 먼저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원하는 바를 계속 중얼거립니다. 나는 부자가 된다. 나는 부자가 된다. 부자가 된다. 그러다 조금 시간이 경과하면 눈을 감고 마음으로 부자를 중얼거립니다.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벌써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깨어있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명상보다 조금 모자라지만 제법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건 잘 때 당신의 뇌파가 알파파로 바뀌면서 명상에 준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명상이나 소원을 상상하는 것도 집중하고 몰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잡생각이 자꾸 떠올려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좋은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심호흡을 반복해서 뇌파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명상에 들어가는데 당신이 원하는 미래의 장면을 상상하되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해서 상상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의 당신 얼굴, 주위 사람 얼굴 표정 등을 시각적으로 상상합니다. 그리고 기쁨의 감정에 저절로 웃음이 나올 정도로 기쁜 마음을 채웁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맛보는 미각, 좋은 집에서 나는 냄새와 축하 꽃다발 향기 후각, 그리고 유쾌한 음악이나 달콤한 말을 듣는 청각 등 아주 생생하게 진짜 현실처럼 모든 것을 상상해보면 상상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집중입니다. 그래도 잡념이 들 때는 다른 요령이 있습니다. 바로 반복 호출입니다.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의식이 자꾸 되돌아오게 하는 그런 호출입니다. 예를 들어 단전 호흡이라는 동양의 오래된 명상법이 있습니다. 단전에 집중해서 명상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 호흡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단전을 계속 떠올리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호흡을 들이쉴 때도 단전, 내쉴 때도 단전, 이렇게 말로 내뱉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한 곳에 집중하는 생각의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바로 믿음입니다. 종교나 명상에서 말하는 믿음은 절대적이고 절대적인 확신을 말합니다. 볼펜을 공중에 던지면 땅으로 떨어집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공중에 떠 있지 않습니다. 이 일에 대한 당신의 느낌은 어떠합니까? 조금이라도 의심이 듭니까? 추워도 의심도 들지 않는 상태, 그 확신을 믿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 상태가 아니면 믿음이 아닙니다. 가짜 믿음, 유사 믿음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래도 좀 더 빠른 성공을 원한다면 가능한 요령이 있습니다. 말이 갖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말은 생각이 담긴 파장으로서 힘을 발휘합니다. 당신이 명상으로 소원을 상상할 때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미래를 말로 확정지어 말하는 것입니다. 가령 통장에 1,000만 원을 모으는 것을 원한다면 내 통장에 1,000만 원이 생겼다. 나는 세상에 대단히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요령입니다. 이때 집중의 원리를 응용해서 그에 맞는 감각까지 가져오면 더욱 좋습니다. 그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느낌일지, 신나는 기분과 통장을 만지는 촉감 등등 구체적 상황을 상상하세요. 마치 철저히 믿는 것과 유사한 반응이 우리 우주에는 일어납니다. 마음의 힘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는 손길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소원을 바라든 가장 중요한 진짜 소원인 행복을 항상 중심에 놓고 사는 현명함을 갖추길 바랍니다. 당신이 비록 큰 부자가 아니지만 오늘 먹는 아이스크림 하나에 의식을 모아 행복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바쁘다는 핑계로 늘 다른 곳만 바라본다면 지금 곁에 있는 최소한의 행복도 보지 못하고 하루가 가고 그렇게 10년도 가는 법입니다. 행복은 적립식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오늘 누릴 최소한의 작은 행복은
발견하면서 가야 합니다.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발견해서 정립하면 정립할수록 당신의 인생에서 큰 성공을 부르는 플러스 에너지가 되어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앞에서 제가 유유상종, 교감의 원리를 강조하는 것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오늘이 10년, 20년 뒤에 다시 간절히 돌아오고 싶은 그런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소중한 가족, 친구, 그리고 귀여운 개나 고양이가 있을 겁니다. 거리에 당신이 더 눈여겨볼 풍경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쩌면 10년 뒤, 20년 뒤에는 그 풍경들이 아예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당신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소원이나 목표를 정하려면 더 현명하게 정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몇 번의 시도가 실패하다 보면 청춘이 다 가고 적절한 시기를 놓치고 맙니다. 그러니 현명한 선택을 하려면 당신에게 승산이 높은 일을 선택하고 그 성공으로 시간의 자유를 얻으십시오. 그 자유로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즐기는 것이 낫습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시간과 물질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함입니다. 제 가까운 지인 중에 주식 천재란 별명을 가진 최고의 주식 고수가 있습니다. 그는 종잣돈 1,000만 원으로 무려 몇천억의 주식의 자산을 불린 한국 주식계의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어떻게 1,000만 원이 1억, 10억도 아니고 무려 몇천억이나 되는 그런 돈이 되었을까요? 그의 비법은 바로 내면의 소리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나깨나 늘 주식에 집중하고 꿈에도 주식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집중을 하며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고도 내면의 소리를 100% 믿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을 크게 비중을 실어서 샀는데 주가가 자꾸 오릅니다. 내면의 소리는 10배라고 말하지만 그는 상식적으로 10배까지 안 갈 거라고 판단하여 2배의 이익만 보고 내다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뒤에 진짜 10배 오르는 것을 보고 두고두고 후회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요인은 몇 가지 더 있지만 그 중에서 내면의 소리를 제대로 활용하여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내면의 소리 구별의 핵심은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계속 관찰해야만 느낄 수 있는 미묘한 차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많이 해본 사람이 유리합니다. 굳이 명상이 아니더라도 생각을 종이에 계속 적으면서 고민하다 보면 문득 다른 느낌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상당수가 종이에 계속 생각을 적는 습관이 있습니다. 자기 내면의 소리를 종이에 이끌어내는 작업들입니다. 남의 강의를 들을 때 요점을 적는 것처럼 무언가 중요한 사항을 꼼꼼히 기록하는 습관이 아니라 마치 낙서처럼 자신의 생각을 이것저것 끊임없이 아무 것이나 적어 나가는 방법입니다. 이를테면 차를 운전하다가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나빠졌는데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길을 걷다가 저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생각과 함께 기분이 좋아졌는데 그쪽으로 가보니 정말 반가운 사람과 마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에 주의할 점은 생각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떠올리려고 할 때는 잡념의 영역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시간 낭비의 개념. 당신이 노는 게 시간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뭔가를 대충 하는 것이 진정한 시간 낭비입니다. 당신이 무심코 해오던 방식이
실제로는 시간이 줄줄 새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무난하게 책을 읽고 무난하게 서류를 보고 이렇게 하면 당신은 평범하게 살게 됩니다. 평범한 삶의 습관이 당신의 인생도 평범하게 만드는 겁니다. 특별한 인생을 살려면 당신의 습관도 보다 특별해야 합니다. 남보다 더 많이 일하는 것은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할 때 정신 에너지를 쏟아서 남다르게 해야 됩니다. 야구 선수들은 타석에서 집중하다가 순간적으로 공이 느리게 보이거나 더 커져 보이는 것과 같은 착각이 드는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역시 몰입이 주는 현상입니다. 창조적 능력이 필요한 작업들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보입니다. 몇 시간 동안에도 진척이 없던 것이 몰입하는 순간 한 번에 해결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그러나 매번 당신의 정신 에너지를 몰입해서 쏟아부을 수는 없습니다. 지쳐서 당신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몰입에 필요한 것이 이완입니다. 운동을 떠올려 보십시오. 신체를 단련할 때에도 휴식과 고강도 자극, 휴식과 고강도 자극, 이런 식으로 점점 더 강하게 만듭니다. 정신 에너지 단련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됩니다. 사실 운을 바꾸기 위해 습관을 고치는 대상은 4대 습관이 있습니다. 시간이 첫째이며 둘째는 중독이나 집착, 셋째는 음식 습관, 넷째는 자세 습관입니다. 집착을 비울수록 당신은 오히려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이성을 사귈 때 관심이 지나치다면 상대가 부담스러워져서 오히려 도망가듯이 복도 그러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면 오히려 복이 달아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노력하는 자세가 가장 행운이 찾아오기 좋은 토양입니다. 그러니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려면 목표에 대해서 너무 강박관념을 가지지 말고 항상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현실적인 예로 당신이 너무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한 인상을 풍기면 상대방들이 사업이나 거래하기 꺼려 한다는 걸 떠올려 보십시오. 다음은 음식 습관입니다. 식물은 사람의 관점에서는 거의 의식이 없지만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나 돼지, 닭 모두 생각을 하는 동물입니다. 고기를 먹으면 동물이 가진 생각의 파장이 에너지의 흔적으로 남아서 같이 흡수가 됩니다. 에이 선생님, 저는 평생을 육식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요? 아마 당신도 이런 의문을 지닐 것입니다. 사실 평소에 육식을 한다고 한들 그것에 섞인 정신에너지 파장은 매우 미미해서 무시해도 될 수준입니다. 당신이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정신 에너지를 단련할 때는 당신의 파장이 혼잡해져서 잡념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식의 몰입이나 명상이 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민감도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즉, 당신이 소원을 이룰 때 사용하는 정신 에너지의 질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점을 치는 사람들은 한동안 육식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스님들이 육식을 금하는 이유도 살색 문제도 있지만 마음이 혼탁해지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도가에서도 이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다음은 자세 습관입니다. 척추 상태가 당신의 운과 밀접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척추가 어떻게 운과 연결이 될까요? 왜 동서고금의 명상법들이 유독 인체의 척추를 중요시 여길까요? 척추가 인체에서 정신 파장의 안테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두개골 안에는 뇌가 있고 뇌 척수액이 둥둥 떠 있습니다. 뇌를 둘러싼 뇌 척수액은 평소 뇌의 생각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물질입니다. 척추에는 뇌 척수액이 흐르고 뇌의 연장선인 신경다발이 지나갑니다. 이 뇌 척수액과 신경다발이 인체 내에서 길게 뻗어가며 흡사 핸드폰에 내장된 막대 안테나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뇌가 신호 발생기라면 이와 연결된 긴 막대기 척추는 안테나입니다. 이 막대형 신경 구조가 정신 에너지에 민감하게 공명하기 때문에 우주의 기운을 받고 당신의 생각을 퍼뜨리는 것에 척추가 뇌와 함께 위력을 더합니다. 이런 이유로 척추의 상태가 균형이 잡혀 뇌 척수액 순환이 원활할수록 당신은 정신 에너지를 외부로 더욱 강력하게 발산하고 외부의 파장도 더욱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손길에 운 에너지와 잘 소통이 되어 원하는 바를 더 잘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스스로 돕는 자는 곧 돕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돕기도 하고 남도 돕는 마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하늘이 도울 것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바로 나아지지 않는다면 당신이 앞으로 더 추락할 에너지가 강한 상태에서 시작한 겁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하더라도 하늘이 그 비극적 미래를 꾸준히 없애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희극이 비극으로 역전해서 당신이 실제로 좋아지는 순간이 벌어질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기대를 안 하고 읽었는데요. 생각보다 내용이 많이 좋았습니다. 시크릿이나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그런 동양 철학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는 다른 좋은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